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오전부터 26만 9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6% 넘게 오른 뒤 오늘도 5% 안팎 급등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24만 원 아래에서 겁에 질렸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팔면 더 오를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판단이 두 가지입니다. 어제 못 샀다는 이유로 오늘 시초가에 따라붙는 것, 그리고 내 평단이 아직 멀었다는 이유로 아무 계획 없이 전량을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오늘 반등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물가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코어 위브와 슈퍼마이크로 실적은 AI 인프라 수요가 아직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도 이틀째 대형 반도체를 사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 직후 코스피가 4% 넘게 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 한꺼번에 급등한 가격은 더 이상 공포가 극대화된 저가가 아닙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번 주에 매도 기회를 잡아야 하는 계좌와 계속 보유해도 되는 계좌는 무엇이 다른지 평단별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다음으로 외국인이 먼저 사고 있는 업종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시장의 표정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96% 상승 출발한 뒤 개장 10분 만에 4.8%까지 오르며 6,895선을 찍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 전후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5% 넘게 오른 26만 9천 원 안팎, SK하이닉스는 7%에서 8% 오른 162만 원에서 163만 원 사이에서 거래됐습니다. 삼성전기는 장중 13% 넘게 뛰었고 SK스퀘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개장 초반 코스피를 수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했고 기관도 매수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7천억 원 넘게 팔면서 전날에 이어 반등을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개인의 매물을 받아가며 대형 반도체를 다시 주도주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영상은 오전장 기준입니다. 개장 직후 수치는 오후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26만 9천 원이라는 순간의 가격이 아니라 오전에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낸 뒤에도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종가가 시초가보다 약해지지 않는지입니다. 오늘 반등이 어제보다 한 단계 더 강해진 이유는 두 개의 불안이 동시에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AI 투자 피크아웃 불안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4%, 근원 물가는 2.5%로 모두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월 대비 헤드라인은 0.1%, 근원은 0.2%로 시장의 예상 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과 높은 유가가 이어졌는데도 물가가 예상보다 더 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연준이 9월에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아지고 동결 가능성은 CPI 발표 전 52%대에서 발표 후 59%대로 올라갔습니다. 금리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 미래 이익의 비중이 큰 AI와 반도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13원 안팎으로 내려오면서 외국인이 대형주를 사기에도 전날보다 나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물가 걱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7월 물가가 부드러워 보였던 데에는 숙박비 하락과 에너지 가격 조정이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 의료비는 전월보다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관세와 운송비, 원재료 가격이 소비자 물가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걱정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소비가 너무 강하면 금리 부담이 살아나고 너무 약하면 경기도나 우려가 커집니다. 현재 시장이 원하는 것은 소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물가 압력은 낮아지는 결과입니다. CPI 한 번을 통과했다고 이번 주에 거시경제 시험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추격하기보다 이번 반등이 PPI와 소매 판매까지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정상으로도 이번 주말은 평소보다 길고 예민합니다. 국내 증시는 금요일 거래를 마친 뒤 광복절과 대체 공휴일을 지나 화요일에 다시 열립니다. 국내 시장이 쉬는 동안 미국 증시는 움직입니다. 금요일 밤 소매 판매 결과와 반도체주의 등락, 호르무즈 해협 관련 뉴스가 월요일 밤까지 누적된 뒤 화요일 국내 시초가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에는 미국의 수입 수출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관세와 국제 유가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가를 얼마나 자극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 다음 큰 일정은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결국 이번 반등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물가지표, 미국 소비, 엔비디아의 주문 정랑, 연준의 메시지를 차례대로 통과해야 하는 반등입니다. AI 쪽에서는 코어위브와 슈퍼마이크로가 꽤 강한 증거를 내놨습니다. 코어위브의 2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6월 말 기준 수주 잔고는 약 1,0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3분기 초 새로 확보한 고객 약정도 250억 달러를 넘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2026 회계연도 매출은 391억 달러로 전년 220억 달러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AI 서버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실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어위브와 슈퍼마이크로 주가가 각각 19%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샌디스크, 시게이트까지 함께 강해졌습니다. AI 수요가 GPU 한 종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저장 장치, 네트워크와 전력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설명에 힘이 실린 겁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HBM뿐 아니라 서버 D램, 기업용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 수요에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AI 수요가 강하다는 말과 AI 관련 기업이 모두 안전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코어위브는 거대한 수주 잔고를 확보했지만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계약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려면 GPU와 전력, 부지와 냉각 설비를 제때 확보해야 하고 높은 이자 비용도 감당해야 합니다. 슈퍼마이크로도 매출은 빠르게 늘었지만 2026 회계연도 매출 총이익률은 10.8%로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서버 수요가 강해도 경쟁과 원가 부담 때문에 마진은 압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조합은 고객사의 주문이 늘고 그 고객의 현금 흐름도 함께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문만 늘고 부채와 이자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어느 순간 투자 속도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AI 수요 붕괴론을 약화시켰지만 AI 투자의 자금 조달 위험까지 없애준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장기 논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은 매출 127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올렸습니다.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강했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HBM4 판매 확대와 HBM4E 샘플 공급, 파운드리의 HBM 베이스 다이와 2나노 과제가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에 기대는 회사를 넘어 AI용 고부가 제품의 공급자로 자리 잡는다면 지금의 이익은 과거 메모리 호황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장기 보유자가 하루 반등에 모든 물량을 던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 펀더멘털이 좋다는 사실이 오늘 26만 9천 원을 시초가에 추격해도 된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기업의 방향과 매수 가격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메모리 업황의 핵심은 수요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공급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D램과 저장 장치를 사용합니다. HBM 생산에는 고품질 D램 웨이퍼와 첨단 패키징 능력이 함께 필요해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고객이 수년 뒤 물량까지 미리 확보하려는 이유입니다. 반대편에는 중국 창신 메모리의 증설과 2027년 이후 범용 D램 공급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최첨단 HBM과 범용 D램을 같은 시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실제 공급이 나오기 전에 미래의 가격 하락 가능성을 먼저 반영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강하려면 HBM4의 고객 인증과 출하 확대뿐 아니라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가격이 함께 유지돼야 합니다. HBM만 좋고 범용 제품 가격이 빠르게 꺾이면 사상 최대 이익의 지속성에 다시 의문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환원 기대도 이번 반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달 특별 배당을 포함한 차기 주주 환원 정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향후 3년간 벌어들일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근거로 과거보다 훨씬 큰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대와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2024년부터 2026년 정책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고 연간 9조 8천억 원의 정기 배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연간 100조 원에서 200조 원, 양사 합산 300조 원 같은 숫자는 회사가 약속한 금액이 아니라 증권사의 추정입니다. 실제
현재 환원 규모는 설비 투자와 현금 흐름, 향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 환원은 삼성전자의 하방을 보강할 수 있는 강한 재료이지만 발표 전 기대만으로 급등한 가격을 무조건 따라붙을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반등의 질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6월 국내 증시에서 48조 3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7월에는 순매도 규모가 9조 9천억 원으로 줄었고 8월 12일까지는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전날에는 코스피에서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오늘도 개장 초반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도 규모가 줄어든 단계를 넘어 실제 순매수가 이틀, 사흘 이어진다면 시장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삼성전자 현물뿐 아니라 코스피 200 선물과 원화가 함께 안정돼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선물을 팔거나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한다면 현물 매수의 의미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현물과 선물 매수가 함께 유지되고 삼성전자가 장중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이번 반등은 단순한 숏 커버보다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은 분명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BKOSPI는 전일 하루에만 약 9% 하락해 56포인트대로 내려왔고 8월 들어 33% 넘게 낮아졌습니다. 단일 종목 매버리지 상품의 순자산과 거래대금도 고점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급락할 때 기계적으로 더 팔고 급등할 때 다시 사야 했던 리밸런싱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8월 코스피 수익률은 거의 제자리였지만 IT, 가전과 비철 목재, 건설, 기계, IT 하드웨어는 17%에서 20%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보다 강한 업종이 24개에 달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회복이 더뎌 보였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업종이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뒤처졌던 반도체까지 살아나면서 시장의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몇몇 대형주만 끌어올리던 7월과는 다른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가 4% 넘게 오르는데도 코스닥이 약하다는 사실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한 뒤 곧바로 약세로 돌아섰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돈이 모든 위험자산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 급등했던 중소형주에서 빠져나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시장 전체의 무조건적인 위험 선호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강해도 내가 보유한 바이오나 2차전지, 로봇주가 함께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 반도체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다른 업종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등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는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돌아오고 상승 종목 수까지 늘어나는지를 본 뒤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은 무엇으로 구분해야 할까요? 강한 흐름은 개장 직후의 급등폭을 조금 반납하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고 오후 저점이 오전 저점보다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뿐 아니라 이오테크닉스, 테스, 심텍 같은 후방 종목에도 거래 대금이 유지돼야 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은 삼성전자가 오전 고점에서 빠르게 밀리고 외국인 순매수 규모까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코스피는 강한데 코스닥과 반도체 장비주가 더 약해진다면 대형주 몇 종목에만 매수 프로그램이 집중됐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상승으로 끝나더라도 긴 윗꼬리가 남고 외국인이 오후에 매도로 돌아선다면 금요일에는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몇 퍼센트 올랐느냐 보다 누가 오후까지 매물을 받아냈는지가 중요합니다. 험단이 22만 원 이하인 투자자는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충분한 수익 완충 구간을 확보했고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 논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좌 비중이 정상이라면 핵심 물량의 70%에서 80%는 계속 보유하는 쪽이 낫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만 보고 전량을 매도하면 주주 환원 정책이나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상승 재료로 이어질 때 다시 비싼 가격에 쫓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수익 중 일부를 확정해 비중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낮은 평단은 매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반도체 후방주까지 강하다면 핵심 물량을 지키십시오. 반대로 오전 급등을 대부분 반납하고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수익의 10%에서 20% 정도를 현금화해도 됩니다. 평단이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인 투자자도 공포에 매도할 구간은 지났습니다. 현재는 수익이거나 손실을 대부분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의 가장 흔한 실수는 며칠 전 공포를 기억하고 오늘
오늘 전량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하고 AI와 메모리의 펀더멘털이 살아있다면 핵심 물량은 유지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대신 이번 반등으로 생긴 여유를 이용해 계좌를 점검하십시오. 삼성전자 비중이 과도하거나 현금이 전혀 없다면 20% 안팎의 대응 물량을 따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오늘의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지 않는다면 서둘러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오후 외국인이 돌아서고 미국 PPI 이후 금리와 달러가 다시 뛰면 대응 물량부터 줄여 현금을 만드십시오. 평단이 25만 원에서 26만 5천 원 사이인 투자자는 오늘이 가장 고민되는 구간입니다. 어제까지 손실이었던 계좌가 본전 또는 소폭 수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량을 팔아버리면 반등의 연속성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본전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에 아무 계획 없이 버티면 다시 손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핵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분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논리를 믿고 가져갈 물량은 60%에서 70%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외국인 수급과 미국 물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고 금요일에도 저점이 높아진다면 대응 물량까지 급히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급등을 상당 부분 반납하고 반도체 후방주까지 약해진다면 본전이 왔다는 이유로 다시 전량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일부를 현금화해 다음 변동에 대응할 여지를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평단이 26만 5천 원에서 28만 원 사이인 투자자는 이번 주 반등을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격은 본전과 가까워졌지만 아직 변동성의 한가운데입니다. 시장은 내 평단을 알지 못하고 내 평단에서 주가를 지켜줄 의무도 없습니다. 장기 보유 의사가 있더라도 계좌 비중이 크다면 반등 중 20%에서 30% 정도를 줄여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급등에 놀라 한 번에 모두 팔기보다 오후까지 외국인의 매수와 종가의 힘을 확인하십시오. 강한 종가와 반도체 전반의 확산이 확인되면 핵심 물량은 남길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버티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장비주가 먼저 밀리면 일부 비중을 줄이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 평단의 목표는 이번 주에 무조건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급락하더라도 계좌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단이 28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본전 가격만 기다리는 매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28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번 주 안에 곧장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PPI와 소매 판매, 국내 연휴 중 미국장,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까지 변수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정상이고 현물이라면 핵심 물량을 보유하며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이거나 대출금이 섞였다면 반등할 때 일부 물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단을 낮추기 위한 추가 물타기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미 가격이 이틀 연속 급등한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면 평균 단가는 내려가도 계좌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본전 회복의 속도보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평단과 관계없이 현물보다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전망이 맞아도 중간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미로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급등은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할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5%만 되돌려도 계좌 변동은 다시 크게 확대됩니다. 반등에서는 일부 물량을 줄여 현금과 증거금을 확보하고 추가 물타기는 멈추는 편이 좋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오늘 시초가를 따라붙기보다 오전 얼시 이후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는지, 오후에도 고점 대비 낙폭이 커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물량을 쓰더라도 전체 계획의 3분의 1을 넘기지 말고 나머지는 PPI와 금요일 종가를 확인한 뒤 남겨두십시오. 가장 낮은 가격을 맞히는 것보다 첫 판단이 틀렸을 때 수정할 수 있는 현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 전략의 중심축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수요와 미국 ADR 강세가 직접적인 재료이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반과 주주 환원 기대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와 고성능 기기에 들어가는 MLCC와 패키지 기판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기가 장중 13% 넘게 오른 가격을 그대로 추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목의 방향이 좋아도 하루 상승률이 너무 크면 다음 거래일 변동도 커집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핵심으로 두고 삼성전기는 급등을 소화한 뒤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않습니다. 반도체가 이번 주에 중심이 되려면 외국인 매수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금요일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AI 하드웨어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테스는 메모리 설비 투자와 공정 전환,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와 첨단 패키징, 심텍은 고성능 기판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코어위브와 슈퍼마이크로 실적이 서버 투자 지속을 보여줬다면 그 온기가 GPU와 대형 메모리에서 장비와 기판으로 번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원익 IPS와 이오테크닉스는 상승했지만 코스닥 전체와 일부 장비주는 대형 반도체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부장은 아직 확인 단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오르고 소부장의 거래대금이 줄면 대형주 중심의 단기 수급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까지 사기 시작한다면 AI 투자 사이클의 확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급등한 종목을 먼저 사기보다 수급이 뒤따라오는 종목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 축은 외국인이 먼저 사고 있지만 아직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8월 들어 8거래일 가운데 7거래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수익률은 약 5%에 그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반도체처럼 오늘 한꺼번에 급등하지 않았으면서 외국인 수급은 이미 쌓이고 있는 후발 후보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함께 보는 이유는 두 업종의 상승 논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AI와 메모리 수요가 중심이고 자동차는 환율과 주주 환원, 실적과 외국인 선 매수가 중심입니다. 한쪽의 급등이 쉬어갈 때 다른 한쪽이 계좌의 변동성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증권과 건강관리, 소매 유통에도 외국인 선 매수는 들어왔지만 아직 주가와 실적의 확인 정도가 다릅니다. 우선순위는 자동차에 두고 나머지는 외국인 매수가 주가 상승으로 실제 연결되는지 더 지켜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이미 8월에 20% 안팎 오른 IT 가전과 비철, 목재, 건설, 기계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은 AI 데이터 센터 수주와 실적 개선이라는 근거가 있는 기업과 기대만으로 오른 기업을 나눠야 합니다. 전력기기와 기계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실제 수주 잔고가 확인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태양광은 미국 정책 수혜가 있지만 이미 단기간에 40% 넘게 오른 종목도 있어 추격 부담이 큽니다. 게임은 신작과 실적이 기업마다 달라 업종 전체를 한꺼번에 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야기만 강한 테마보다 실제 주문과 이익이 따라오는 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도체와 AI 장비, 자동차를 중심에 두고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건설은 조정 때 수급을 확인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은 이유 없는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CPI가 금리 불안을 낮췄고 코어위브와 슈퍼마이크로는 AI 인프라 수요를 확인해줬으며 외국인도 대형 반도체를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비중의 현물 보유자가 전량을 팔아야 할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급등한 가격을 보고 무조건 홀딩하거나 뒤늦게 추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22만 원 이하 저평단은 핵심 물량을 지키고 22만 원에서 25만 원 평단은 수익을 유지하되 과도한 비중만 조절하십시오. 22만 원에서 26만 5천 원 평단은 핵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누고 26만 5천 원 이상 고평단과 집중 계좌는 이번 반등을 현금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평단과 관계없이 위험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장중에 삼성전자 가격과 외국인 현물 선물 수급, 환율, 반도체 후방 종목의 거래대금까지 계속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변화부터 반도체 장비와 자동차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순간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위험 신호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오를 종목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무엇을 사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오후 외국인 매수가 끝까지 유지됐는지, PPI 이후 삼성전자 반등의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